3부입니다. 교과서 48쪽을 펴고 노트를 펴세요. 필기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칠판에 지도를 그리면서 복습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한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 땅이라고 할게요. 예전에 여기 만주는 우리 민족이 많이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한반도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부분 만주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만주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자, 기억을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만주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부여.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만주와 여기 한반도의 이 경계, 여기 여러분 이 사이에 백두산이 있거든요. 이 산악지대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고구려가 있었어요.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로 여기 내려오면 여기 동해 쪽에 옥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인 여기에는 동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자, 삼한이라고 했죠? 숫자 3. 자, 마한, 진한, 변한. 선생님이 맞은변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뭉치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 새로운 나라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고대 국가라고 해요. 고대 국가.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쌤, 얘네들은 고대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하나의 나라이기는 했지만 국가라고 할 만큼 거대하고 크고 체계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하면 보통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3부 고려, 백제, 신라부터 고대 국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노트에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고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자, 아까 맨 위에 여기다 쓸게요. 바로 밑에 쓰세요.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예. 자, 이렇게는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되냐면, 자,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요. 화살 붙이시고 고대 국가 고구려가 돼요. 쌤! 여기 고구려 있고 여기 고구려 있고 같은 고구려 맞는데 나중에는 더 커지고 더 체계적이고 하나의 국가 같은 왕이 있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고구려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 옥저, 동해, 부여 다 먹었어요? 고구려가? 네, 영토 확장을 해서 모두 차지했어요. 그럼 쌤, 그 밑에 있는 맞은변 어떻게 됐어요? 자, 맞은변 할게요. 자, 마한은 뭐가 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라 맞아요. 백제가 됐어요. 백제. 그 다음에 마진. 그렇죠. 진화는 뭐가 됐냐면 뭐가 됐을까요? 자, 그렇죠. 여러분 말대로 신라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 남았네. 자, 변화는 뭐가 됐냐면 변화는 가야가 됐대요. 가야. 그러면 왜 이상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개인데 우리는 항상 여기를 배울 때 초등학교 때부터 삼국시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사국시대라고 안 하고 왜 삼국시대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묶을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묶어. 자, 묶어서 얘를 뭐라고 써? 고대에 있었던 국가였다. 고대 국가였다. 그럼 선생님 왜 가야는 고대 국가로 안 쳐요? 가야는 왜 고대 국가로 치지 않냐면, 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크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가야는 그 전에 철기시대 때부터 있었던 연맹, 그러니까 왕이
카리스마 있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 여러 사람이 뭉쳐서 연맹 맺어서 왕을 뽑되 그 왕이 강력한 국가가 아닌 그런 연맹과 똑같은 힘을 가진 그런 연맹체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는 고대 국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가야는 신라한테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삼국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천천히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어느 나라부터 배울 거냐면 고구려부터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되살리면서 자, 기억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들어보세요. 자, 고구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작하기 전에 노트에 아까 쓴 필기 내용 그 밑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8개 그렸어요. 자, 이 8개를 쫘라락 그리면 안 되고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것처럼 자, 이 높낮이가 있게 그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3개 여기 3개는 이 앞에 5개보다 동그라미가 좀 커요. 크게 그린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대로 그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일직선으로 안 그리고 굳이 이렇게 높낮이를 따라서 그렸냐? 자, 여기가 고구려가 만들어진 때고 자, 이제 계속 고구려가 자, 좋아지면서 나빠졌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 안에다 왕의 이름을 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팁!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고대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많은 백성들이 왕을 따르는데 그 왕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때도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시험 문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스토리를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무슨 업적을 만들었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의 이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왕의 이름 알아야 되고 이 왕이 뭘 했는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공부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킹, 왕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왕의 이름을 쓰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고구려라고 안 썼네요. 자, 고구려 쓸게요. 자, 고구려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는 자, 질문, 퀴즈. 누가 건국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고구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몽이 건국했대요. 주몽. 그럼 여러분 이 주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쓸게요. 동명성왕이라고 해요. 동명성왕. 그러면 동명성왕이라고 해도 되고 동명왕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주몽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자 주몽이 건국했대. 자 쓰세요. 주몽이 건국했대. 언제요? 기원전 37년에 건국했대요. 기원전 37년. 그러면 여러분 이 주몽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기 부여.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부여에서 이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이때 당시에 주몽은 여러분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했고 성장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졸본 지역이 자 지형이 험하고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럼 여러분 국내성은 선생님이 나중에 잠수함 때 한 번 더 도읍을 옮길 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주몽이 건국했다. 어쩌라고요? 자, 보세요. 주몽이 건국해서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유지가 됐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나 선생님이 경제 부분에 써줬어요. 고구려는 여러분 그 지형이 산악지대였어. 산악지대. 그럼 농사짓기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약탈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약탈은 보통 어느 나라 대상으로 약탈을 하냐면 자, 센 부여, 위에 있었던 센 부여보다 그 밑에 있었던 나라 있잖아요. 자, 기억해 볼까요? 부여, 고구려? 그렇죠. 옥저. 여기 이 지역, 옥저랑 동해를 얘네한테 먹을 거를 약탈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약탈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더 세지니까 여기를 아예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 여러분 주몽이 건국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 이때 동명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 이 시간이 흐른 뒤에 자 쓸게요. 자, 이 사람 이름은 태조왕이었어요. 태조왕. 그럼 이 사람이 뭐를 하냐? 태조왕이 뭐를 하냐? 자, 첫 번째 점 옥저를 정복했대요. 옥저를 정복했대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는 고구려가 이만했어. 원래는 고구려가 이만했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옥저까지 이렇게 정복을 한 거예요. 영토가 넓어졌죠. 넓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왕이 되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태중왕은 까먹어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쓸게요. 자, 네 글자 고국천왕. 고국천왕이래요. 그럼 쌤, 이 사람 왜 중요해요? 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자, 이게 영토도 웬만큼 넓어졌어. 영토도 웬만큼 넓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고구려는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냐면 자, 여러분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자, 왕의 자리를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몇 개 그리나 보세요. 자, 5개 그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5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러면 얘랑 이 5개가 서로 연맹을 맺어가면서 같이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있긴 있었어. 이 가운데 다스리는 애가 왕이 있긴 있었는데 이 왕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그리고 지네들이 알아서 뽑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왕권이 약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고국천왕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영토도 넓어졌겠다. 그리고 내가 싸움도 잘하겠다. 내가 힘도 세겠다. 자 이제 내가 왕이야. 내가 킹이야. 그러니까 태조왕이 아니 고국천왕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 내 자리를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막 이제 교체되고 선출되는 게 아니야. 자 내 아들한테 물려줘요. 왕이 부자 세습.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이제 함부로 선출할 수 없는 거야. 이제 내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국천왕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자 점차 여러분 옛날보다 왕의 힘이 세진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나중에 필기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렵지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얘 몇 개를 써? 얘들아 얘 몇 개를 써? 5개를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부라고 불러요. 오부. 여러분 여기 오부라고 선생님이 썼죠. 그런데 이 오부는 어떤 오부냐면 자 5개의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부족. 그러면 각각의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의 이름이 뭐였냐면 자, 첫 번째 가운데 있었던 애는 게르부라고 불렀어요. 게르부.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는 관노부, 여기는 소노부, 여기는 전로부, 여기는 순노부 이렇게 했대요. 그럼 각각의 그 부족의 이름이에요. 각각의 부족의 이름이고 보통 왕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게르부에서 나와요. 근데 이 왕이 막 아들한테 물려주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원래는 고국천왕 전에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뽑아. 너 왕으로 괜찮겠다. 너 뽑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밉보이면 다른 부족한테 밉보이면 또 잘리는 거죠. 왕권이 약했지. 그럼
그런데 고국천왕 때 야 이제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 왜냐하면 나는 킹이니까 나는 왕이니까 덤빌 테면 덤벼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고국천왕이 싹 장악을 했어. 그래서 내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5개의 부족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고국천왕이 막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야 부족은 무슨 부족이야. 다 해체시키고 다 내 밑으로 모여. 다 나한테 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자 화살표 치세요. 화살표 치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그냥 행정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같은 부족끼리 막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막 다 해체시켜서 그냥 정왕동, 은행동 막 이렇게 그냥 행정구역으로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부족의 짱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 킹인, 왕인,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변경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교과서나 문제집 보다 보면 오부가 될 때 진짜 헷갈리지? 근데 이 오부와 이 오부는 똑같은 게 아니야. 이 오부는 똑같은 게 아니라 얘는 지네 마음대로 관노부 마음대로, 순노부 마음대로, 전노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부는 어떻게 바뀌냐? 선생님이 지울게요. 자, 야 이름도 바꿔 니네.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자, 이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왕한테 그냥 충성해야 되는 그런 행정구역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냐면 얘들아, 자 쓸게요. 자,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가 서부, 여기가 남부, 여기가 북부, 여기는 중앙이니까 중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부족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화살표 이렇게 칠게요. 아, 이제는 누구의 힘이 세지고 있어. 각각의 부족은 해체됐지. 해체되니까 자, 이제는 왕권이 세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권이 세지고 있어. 그럼 왕권이 세지면 좋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훌륭한 왕이 계속 나타난다면 왕권이 강한 건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자 내가 고구려의 왕이야. 저기 옥저나 동해나 아니면 저 부여를 정복해서 나라를 더 키우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내 힘이 약해. 다른 부족의 짱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야 이번에 내가 부여를 좀 정복하려고 하는데 군대 좀 보내줘.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왕의 힘이 세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영토확장 하기가 더 쉬워지겠지. 내가 뭔가 하기가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힘이 없고 이 부족의 짱이 힘이 있어. 싫은데? 내가 왜? 너 나가? 너 이러면 영토확장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맹왕국 때보다 연맹체였을 때보다 강력한 왕권을 가졌을 때 영토 확장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점차 여러분 이제 점차 왕권이 세지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물론 고구려는 외부와의 전쟁을 많이 하는 와중에서도 영토 확장을 했는데 자, 여기다 쓸게요. 미천왕.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왕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여러분 미천왕이 영토 확장을 좀 해요. 자, 어느 정도로 하냐면 자 써줄게요. 이 밑에다가 대동강 이남으로 확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동 지역으로 진출해요. 그러면 쌤 이거 외워야 돼요? 대동강이 어디예요? 요동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대동강이 어딘지 알게 되고 요동이 어딘지 알게 되고 선생님이 당연히 알려줄 건데 자, 오늘 이거 외우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왕권이 더 세졌네? 그러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토 확장이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했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미천왕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영토 확장을 했네? 얘들아. 자, 고구려가 점차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떨어졌어. 갑자기
외부에서 이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 왕 이름이 뭐냐면, 자,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되고 쓸게요. 고, 구, 원, 왕. 헷갈리지? 자, 고국 천왕과 고국 원왕이 헷갈리죠? 자, 얘는 천. 왠지 잘했을 것 같아, 천. 자, 얘는 원망스러워. 자,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왜 고국 원왕이 폭망했냐? 자, 이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중국 땅에 전현이라는 애들이 있었어. 나라 이름이 전현이었어. 2년 전에 한때 그 전현이 아니라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침략을 한 거야. 자, 얘네가 침략을 했어. 그럼 힘들지? 얘네 막기도 힘들고 막 수도도 뺏기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 전현이 위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위쪽에서 쳐들어왔는데 남쪽에서 또 누가 쳐들어왔냐? 이 밑에서 누가 쳐들어왔냐?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남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자, 쓸게요. 백제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가로 열고 이때 백제가 쳐들어와서 고국 원왕이 죽어요. 전사해. 자, 그럼 여기다 써줄게. 자, 밑에다가 고국 원왕이 전사해. 죽었어. 전사라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고국 원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들아, 전현 침략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밑에서 백제까지 쳐들어온 거야. 아니, 양쪽에서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백제가 얘네가 세니까 고국 원왕이 전사를 했겠죠. 여러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얘네를 이길 정도였으면 백제가 그만큼 셌다는 거죠. 그럼 이 백제의 왕을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백제 할 때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백제 왕이 누구냐면, 자, 외우세요. 근, 초, 고, 왕. 왕의 이름이 근초고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초고왕이 쳐들어와서 고구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은 죽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죽으면 이제 끝난 거야. 나라 망한 거예요. 옛날에는 왕만 잡으면 끝이었어. 왕만 잡으면은 그 나라를 먹을 수 있었어. 그래서 고구려가 거의 폭망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여러분, 자, 왕은 전사했지만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장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동그라미가 완전 위로 쭉 빠져. 그러고 나서 전성기를 맞이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견뎌내고 완전한 전성기를 맞아요. 그 전성기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왕. 그렇지. 그 왕 알아. 그 왕 맞아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왕. 자, 여러분 선생님이 쓸게요. 자, 여기는 이 왕들 중요하니까,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첫 번째 광, 개, 토, 대, 왕. 광개토. 여러분, 광개토 태왕이라고도 하고 대왕이라고도 하거든요. 둘 다 맞아요. 교과서에 대왕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선생님은 대왕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광개토 태왕, 그 다음에 쓸게요. 장수 왕. 그럼 쌤,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러분 광개토 대왕을 다 알아. 만주벌 반달나라 광개토 대왕, 그 광개토 대왕 맞아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엄청난 전성기, 엄청나게 영토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사이에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폭망하는 상태에서 바로 다음에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을까? 응? 누군가 하나는 이거를 재정비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겠죠. 그 왕 되게 중요해요. 자,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소수림 왕. 소수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쓴 왕이 있어요. 첫 번째 소수림 왕, 두 번째 광개토 대왕, 세 번째 장수왕. 이 세 명의 인물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시험에 100%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뭐 무슨 집필평가에 나온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만약에 수능을 볼 때도,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도 이 세 명의 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